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는 주식의 발행 제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럴 때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죠 그런 얘기와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수권 자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제도를 한번 살짝 본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권 자본 제도다. 그의 반대적 개념이 공칭자본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공칭자본 제도다. 수권 자본제의 반대적 개념이 공칭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한다 이럴 때 설립할 때는 뭐가 되냐면 먼저 여기 수권에서는 일부를 발행합니다. 일부 발행. 일부 주식을 갖다 미리 먼저 발행해 놓고 오픈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전부가 납입이 돼야 된다. 전부가 납입이 돼야 된다. 일부를 발행하되 대신 그 돈 전부가 들어와야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오픈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은 일부를 발행하되 전부가 들어와야 오픈 가능하다. 오픈의 조건이 요구예요. 일부를 발행하되 전부가 다 들어와야 된다. 일부 발행한 게 전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누구죠?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5%입니다. 25%를 발행하되 이 4분의 1이 전부 왜 되느냐? 25%가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다 들어올 때 회사를 갖다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다. 그리고 오픈할 때 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발행하되 전부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럼 공칭은 어떠냐 하면 반대로 전부를 발행하되 전부는 100%가 되겠죠. 100%를 발행하되 이 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부가 납입이 되면 나라와 제도에 따라 4분의 1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00% 발행을 하되 그 중에 4분의 1만 들어와도 회사는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설립 후가 왜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주면 됩니다. 설립 후에 왜 될까?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럼 여기는 일부를 발행하고 일부 발행된 건 전부 발행 전부가 뭐가 되느냐? 납입이 돼야 되면 설립 후에 해야 될 일은 뭐가 되죠? 뭐가 남았어요? 납입받아야 됩니까? 발행할 게 남았습니까? 발행할 게 남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발행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미발행제도. 덜 발행됐다 이거죠. 발행을 갖다 남겨놓은 채 시작한다. 미발행제도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전부를 발행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납입이 되면 예를 들어 뭐 나라에 따라 4분의 1, 3분의 1 뭐 이러겠죠. 뭐 이거 굳이 그것까지는 몰라도 좋아도 전부를 발행할 때 일부가 납입이 되면 오케이 회사를 세워란 말이야. 세우되 그러면 설립 후에 해야 될 건 뭐가 되죠? 발행된 일을 갖다가 발행된데 아직 안 들어온 걸 납입받아라. 미납입제도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미미가 같아. 수발. 미를 놓으면 발행할 걸 남겨놨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납이라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칭은 납입받을 게 있다. 전부를 발행했지만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 납입받고 회사를 세웠으니까 납입받을 걸 남겨놨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이 제도를 갖다 이해하라고 수발공납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발공납이다. 수권은 발행제도. 공칭은 미납입제도. 미를 넣으면 되겠죠. 미발행제도, 미납입제도다. 이 얘기를 갖다 이해하면 우리나라는 첫째이 뭐가 되느냐? 수권자본제도를 갖다 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수권은 전부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발행해요. 우리나라는 4분의 1. 총액의 4분의 1을 발행하고 그게 전부 들어와야 돼.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건 뭐가 되죠? 발행할 걸 남겨놨다 하니까 미발행제도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거다 이거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반대적 개념인 공칭은 전부를 발행하되 일부만 돌아도 어떻게 되느냐? 회사를 세워라. 그럼 앞으로 할 일은 납입받을 걸 남겨놨다니까 미납입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수발공납이다. 수권은 미발행제도, 공칭은 미납입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어렵지 않지 않나. 그럼 우리나라 쪽을 갖다 볼 때는 수권이다 그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4분의 1 이상 25%입니다. 그리고 최저 자본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다. 이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주당 액면가는 100원 이상 균등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요 수권 자본 제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역수권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선 쓰지만 다른 나라는 공칭을 쓰는데 공칭은 어떠냐? 전부를 발행하고 일부 발행인데 전부야. 일부가 납입이 되면 회사를 세우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납입받을 걸 가지고 있다. 여기는 발행할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발, 공납. 우리는 수권 자본제에 되면 4분의 1이 다 5천만 원, 100원 이상 균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걸 신규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오픈할 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걸 갖다 신규 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규 발행이란 말이야. 신규.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권자본제도다 하는 거, 수권자본제도라는 얘기를 갖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의미는 일부를 발행하고 전부가 납입이 되면 발행할 걸 남겨놓았다. 그 반대적 개념이 공칭이 되고 전부를 발행하고 일부가 납입이 되면 납입받을 걸 남겨놓은 채 회사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신규 회사를 발행할 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발행하느냐 그 발행이 있죠. 자, 이 발행은 바로 액면 발행이다. 그럴 때 액면 발행은 뭐가 되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뭐가 되죠? 할인 발행은 뭐가 되죠? 우리가 사채를 배울 때 이미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다음 여기서는 액면 발행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발행액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발행가액과 액면가 발행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액면가도 얼마냐 만약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근데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액면 발행이란 말이에요. 발행가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액면가를 동일하게 본다. 액면 발행입니다. 똑같이 발행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할증 발행은 발행가가 1,000원이다. 근데 액면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0원이다. 그럼 발행가를 1,200원 한다. 200원 더 받는다. 할증 발행이라.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되느냐? 액면가가 1,000원인데 900원에 발행한다. 900원에 발행한다. 이때를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액면가와 발행가 이 순서를 갖다 뭐 여러분들 바꿔도 되죠. 1,000원짜리를 1,000원 액면 발행이야. 1,000원짜리 1,200원 그럼 이때 1,200원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더 비싸게 발행했다 그런 얘기가 돼가 초과가 되죠. 바로 초과가 되는 거고 액면가가 1,000원인데 이건 부족이다 이거죠. 부족.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건 동일이 되죠. 동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이래 놓으니까 정말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액면가와 발행가 순서를 바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액면가 발행가를 갖다 바꿔보면 좋습니다. 자, 액면가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발행가 1,000원에 했다. 그러면 액면가만큼 발행을 했으니까 이건 뭐냐? 동일하다. 액면 발행이죠. 자, 액면가가 예를 들면 그럼 1,000원짜리를 액면가가 1,000원짜리를 만약에 발행가를 갖다 1,200원 했다. 200원만큼 뭐가 되느냐? 더 받았다. 그럴 때 이건 뭐냐? 바로 초과될 때 할증이 되지. 자, 그 다음 액면가가 1,000원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했다. 9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사채와의 차이. 사채는 항상 뭐가 되느냐? 원금을 갖다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죠. 항상 뭐가 되느냐? 사채 경우에는 주식을 우선해서 먼저 변제받는단 말이에요. 주식 우선 변제가 있다 보니까 사채는 100%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자본은 회사가 망하면 잔여금이 없다 그럴 때는 주주들이 완전히 해야 되죠. 주식은 완전 우리가 봤을 때 종이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채를 발행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자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니까.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럼 너도 나도 사겠다고 막 사람들이 덤벼. 이때는 바로 이해되죠? 회사가 어떻습니까? 할인 발행이 가능하지. 할인 발행이 가능하지.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채 이자가 별로 약하다. 그럼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니까 이때는 할인 발행이 돼야 되겠네요. 할인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너도 나도 사겠다고 덤비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아까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사겠다 이럴 때는 할증이 가능해. 할증이 가능해. 다음에 비슷하더라. 이자율과 그래서 거기는 철저히 사채의 경우는 세 가지 발행 기법이 주식과 같은데 사채가 주는 이자율과 시중 금리의 대비다.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앞에 우리 부채할 때 얘기했죠. 근데 자본은 뭐냐? 그거 아니에요. 자본은 뭐를 가지고 할증, 액면, 할인하느냐? 원동력이 바로 뭐가 되냐?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회사의 이미지. 삼성이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비싸도 산다 이거죠. 근데 별로 이름 없는 회사가 주식을 상장했다. 아무도 안 사죠. 할인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주식의 경우는 이미지, 회사 이미지에 의하여 할증, 할인, 평가가 되고 사채의 경우는 원금 보장되니까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시중 금리와 대비해서 높나 낮나에 따라 각각 경우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데 주식의 발행의 경우는 반드시 의되느냐 하면 바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사의 이미지가 어떠냐? 이미지가 좋다, 할증이 가능해. 이미지가 나쁘다, 할인해줘야 돼. 별로 안 알려졌다, 그럼 사람들이 왜 되느냐? 할인해줘야 산단 말이야. 그래서 사채는 왜 그러고 이거는 이러죠? 사채는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죠? 주식을 우선해서 변제받으니까 사채는 원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자가 어떠냐? 이게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주식의 경우는 뭐가 결정이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 원금 보장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왜 되느냐? 유명한 회사의 경우는 할증이 강하지만 별로 이름이 없다. 할인 안 해주면 아무도 안 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이미지에 의하여 할증, 할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편안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액면 발행일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액면 발행일 때는. 액면 발행일 때는 똑같이 해야 되죠. 현금과 주식. 요거 이제 지우고 제가 여기 공납, 수발 공납이라는 말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제도며 상법 규정에 의하여 4분의 1, 25%를 먼저 발행하고 일단 그게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야 돼. 그럼 앞으로는 발행할 것만 남겨놨다. 그래가 수발이며 25%다. 요거 우리나라 것만 알면 되고 반대로 딴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공칭을 쓰는데 공칭은 전부를 발행해놓고 일부만 납입이 되면 나중 납입받는다. 수발 공납. 이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자, 1,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발행했다. 이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1,000원을 1,000원 했다. 그럼 여러분들 현금이 1,000원 들어왔다. 통계를 한다면 대변 쪽에 자본금이 얼마냐? 주식을 발행했어요. 1,000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거죠. 반면에 여기 어디 되느냐?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고 할 때는 1,000원짜리를 1,200원 받았어. 할증 발행이죠. 그럼 현금은 얼마 들어왔느냐? 자산의 증가로서 1,200원이 될 거다 이거죠. 주식은 자본금이 얼마냐? 액면가로 적기 때문에 우리는 1,000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200원만큼 뭐라 그러느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영역이다. 옛날에 자본의 궁살이라고 얘기했죠. 자본잉여금이다.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자본잉여금이다. 소속 알아둬라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근데 여기는 현금이 얼마밖에 안 돌았느냐? 900원밖에 안 돌았다 이거야. 900원. 근데 바로 주식은 어디에 되느냐? 1,000원, 액면이 뭐가 되느냐? 1,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100원 앞에 뭐라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100원 앞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할인 발행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할인 발행 차이 난 금액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어디에 소속이죠? 자본을 삐주기 때문에 자본의 조정이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자본의 뭐가 되냐? 조정이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의 조정 항목에 들어가는데 자본의 조정에는 플러스 되는 것과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을 깎는 바로 마이너스를 얘기한다. 자본의 마이너스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뭐가 되죠? 자본의 조정으로서 자본을 삐주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식 할인 발행은 원래는 왜 되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2년이 지나야만 할인 발행이 가능하다. 이유가 왜 할인을 갖다 금지하죠? 그렇죠. 부실기업의 방어를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 부실기업이 나타난 걸 어느 정도 방어를 펴주자, 보호해주자 이런 이유 때문에 왜 되느냐? 최소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액면 발행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새로 생길 회사는 자신 없으면 상장하지 마라. 자신 있으면 내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이유 때문에 할인 발행의 경우는 금지되고 반드시 설립 후에 2년이 지나야 할인 발행은 가능하다
하는 단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전부 다 세 가지가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의 조정으로서 자본을 빼주고 자본을 발행하는 방법은 수권 자본 제도를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자란 말이 나옵니다. 정자는 뭐를 정자라고 하죠? 자본을 늘리는 걸 갖다 우리가 정자다.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본이 늘어난다. 우리가 정자한다 이럴 때는 정자는 바로 회사를 설립해가 쭉 진행하다가 회사의 자본을 늘리겠다 이럴 때를 우리는 정자다 이런 말을 쓰죠. 정자는 그 말 그대로 자본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increase, 그래서 늘린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본이 늘어날 때 자본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식을 더 발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이 내용 속에서 실질적 정자,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돈이 머니와 관계가 있다 하면 이건 실질입니다. 머니와 관계가 있다. 돈과 관계가 있다. 실질이라.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돈과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경제적 관계가 없다. 이건 뭐냐 그러면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잉여금을 자본에 보낸다든가 자본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단순히 있는 장부상 조정 이런 이야기는 형식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쪽에서 우리가 또 가만히 살펴보면 돈이 들어오든지 나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현금 정자. 여러분 잘 알지만 돈이 현찰로 들어오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실질적이지.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 현찰이 아닌 현물이란 말이 나오죠. 현물 출자는 뭐가 되냐? 돈이 아닌 땅이나 토지나 건물을 갖다가 투자를 해줬다. 그러면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에는 현금과 현물이라는 두 가지. 뭔가 돈이 실제로 어디에 되느냐?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을 갖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는데 만약 좁게 본다면 돈과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때는 그럼 돈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입장이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실제 돈이 들어온다. 현금. 돈이 왜 들어왔다? 현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돈과 관계없이 우리가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느냐. 경제적인 실질이 없다면 무상정자. 자, 주주에게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바로 자본을 늘리되 공짜로 주자. 공짜로 주는 게 무상정자란 말이야. 무상종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익 대신 주식을 갖다 배당하자. 주식 배당. 회사의 주식을 갖다 배당하자. 그러면 단순히 주주에게 공짜로 역시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환 주식을 갖다 전환의 우선주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전환해주자. 우선주를 갖다 발행할 때 전환의 우선권을 뒀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장부상. 실제 경제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장부상 뭐가 되느냐? 바로 처리되는 무상,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의 전환을 갖다 해주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형식적 정자가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통지할 때를 자기 주식이다 이런 말을 하죠. 삼성이 삼성 자신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기 주식이다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 자기 주식 의미는 자기가 이미 발행한 주식 수 중에 주에 재발행하거나 또는 소각할 목적으로 회사가 이를 재취득 시중에 팔았던 주식을 사들일 때 근데 덮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 자기 주식을 자기가 만약에 이유 없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절대 왜? 주가의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주식을 자기가 원래 산 거는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그러나 재발행하든지 소각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주식을 발행할 때만은 예외적으로 상법의 원칙은 금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거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배수권을 살 때를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식은 바로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예외적인 사항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주식을 소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하여 영업을 양수한다든가 회사의 권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든가 주주가 주식구를 매수를 갖다 청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있다. 이런데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은 자본금의 마이너스다. 자본금의 마이너스다. 중급 회계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아마 굉장히 자기 주식을 산 거는 바로 자본의 마이너스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원칙은 금지되지만 그래도 예외의 경우는 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다. 감자는 정자의 반대가 감자가 되죠. 여기가 바로 캐피탈을 갖다 인크리스 했다. 그럼 여기는 리덕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줄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줄인다. 자본을 갖다 줄이는 걸 갖다 감자라 그러죠. 이 감자도 우리가 보면 실질적 감자. 실질적 감자는 바로 돈과 연관이 됩니다. 경제적 어떤 기반이 줄면서 만약에 주식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줄을 때를 우리는 뭐라 하냐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금을 환급한다. 아니면 주식을 소각한다. 환급은 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돌려주는 걸 얘기하죠. 그럼 주식의 소각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판다 이거죠. 시중에 어디에 되느냐 돈은 주식을 사서 없애는데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형식적이라면 돈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은 관계없고 장부상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주금의 절상, 주금 절상.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의 병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절삭은 어떠냐? 액면가가 1,000원짜리를 오늘부터 700원으로 인정하겠다. 만약에 액면가 1,000원짜리를 오늘부터는 700원으로 인정하겠다. 이건 주금에 대한 절삭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식의 금액을 절삭, 줄여야 되겠다. 회사가 잘 안 될 때. 자, 병합은 어떤 거냐 그러면 병합은 바로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두 주를 한 주로 인정하겠다. 두 주를 한 주로 인정하겠다. 이게 뭐가 되느냐? 병합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절삭은 액면가 자체 1,000원짜리를 지금부터 700원으로 인정하겠다. 절삭이란 말이야. 반면에 병합은 두 주를 한 주로 인정하겠다 하는 게 뭐가 되냐? 병합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거. 그럼 둘 다 자본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본 잉여금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하죠. 잉여금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상으로부터 더 늘어났다. 자본이 늘어난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늘어난 부분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잉여금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 쉽게 얘기하면 다 뭐가 되느냐? 캐피탈의 정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자본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한다 말이야. 그러면 자본이 늘어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자본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여기에 따라 전에도 말했지만 자본잉여금과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두 가지를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뭐가 되느냐? 자본거래로부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영업 통하여 장사해서 이익을 갖다 내요. 손익거래라고 얘기하죠. 손익거래. 이게 손익거래라면 이건 뭐가 되냐?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나든지 줄어든다. 이건 손익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나든지 준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첫째 자본잉여금은 어떤 거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아까도 나왔지만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 발행했다 그럴 때 200원만큼 더 받은 부위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거기에도 이제 보면 바로 예제가 나와 있죠.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주 천주를 발행 당시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그런데 왜 되느냐? 1주당 발행가액을 얼마? 6,000원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천주 곱하기 6,000원. 천주 곱하기 6,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만 6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차변 쪽은 현금 600만 원.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만큼 적어야 되죠. 그러면 천주 곱하기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우리가 5,000원이니까 바로 자본금 500만 원. 그럼 100만 원만큼 차이 나는 게 뭐가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 바로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그럴 때 나오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이제 현금이 여기는 어떠냐? 600만 원이 들어왔다. 반면에 주식은 500만 원만 모았다 말이야. 500만 원이야 말이야. 500만 원. 그럼 100만 원 앞에 뭐라 그래야 되느냐? 만자를 우리가 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할증 발행의 경우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거고, 이건 자본잉여금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감자는 회사가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실제보다 어디 되느냐? 사게. 실제보다 사게. 이걸 갖다 우리는 어디 되느냐? 사서 없앤다. 그럼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봐라.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을 편하게 1,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 1주 1,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900원에 사서 소각하다. 900원에 사서 소각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0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우리가 사서 얼마에 샀어? 예를 들어 1,200원에 사서 소각하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럼 맨먼저 우리가 봤을 때 1,000원짜리 주식을 900원에 사서 소각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 날아가죠? 액면만큼이니까 1,000원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지. 현금은 얼마 우리가 봤을 때 들어왔느냐 그러면 900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본이 죽으니까 오히려 이해되죠? 그렇죠. 자변 쪽에 자본금이 액면만큼 날아갔다. 그럼 얼마 날아갔어? 1,000원이 날아갔다 이거지. 1,000원 날아갔다 이거지.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현금은 얼마 나가느냐? 900원 나갔다 이거지. 900원 나갔다 이거죠. 그럼 100원 앞에 뭐라 그래야 되느냐? 여기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여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감자 차익이다. 감자 차익이다. 감자가 포테이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을 줄이면서 이익을 봤다. 이게 뭐가 되죠?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분살로 회사에 남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사서 소각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액면대로 우리가 날아가니까 1,000원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지. 현금은 얼마 나갔죠? 1,200원이 날아갔다 이거지. 1,200원. 1,200원 날아갔다 이거지. 그럼 200원만큼 뭐가 되느냐? 손해가 되는 이야기가 되죠. 손해가 되는데 이게 뭐냐? 감자차손이다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감자. 자본을 줄이면서 손해를 봤다. 감자차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감자차손은 어디에 속하느냐? 자본의 조정. 여러분들 자본금 속의 자본 조정은 부가적과 차감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차감이야. 차감. 자본의 조정 속에서 자본금의 조정 속에서 자본의 조정 속에서 차감 일종의 뭐가 됐냐? 여기는 삐주는 효과. 삐주기 때문에 이건 뭐냐? 차감의 효과라고 얘기하죠. 차감 효과에 속하는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그 감자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이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자기 주식을 처분해가 이익을 봤다. 또는 땅값이 올랐다. 뭐 재평가 적립금이죠. 이와 같이 뭐가 되느냐? 주식을 늘리고 다음 자본을 주르고 그 이외에 자기 주식 처분이 이런 것들은 자본거래로부터 파생이 됐다 이거지. 자본거래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거래로 일어난 자본의 뭐가 되느냐? 분살. 자본이 늘어나는 거. 자본의 분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더라. 대표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같이 기타. 늘리고 줄이고 기타. 이렇게 외워주면 이건 자본이 늘어나고 줄이고 그리고 기타. 여기 이하여 일어나는 걸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자본잉여금 무리 속에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익잉여금으로 가보자 이거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말 그대로 자본이 늘어나고 줄고, 그러니까 뭡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기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처럼 기타 등등. 늘리고 줄이고 등등. 그거는 자본잉여금이었다면, 이번에 이익잉여금 뭐가 되느냐? 자기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순이익이 났다 이렇게 되죠. 그 순이익을 가지고 뭐가 됩니까? 배당을 주고, 또 이해되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세금이 법인세란 말이야. 이런 걸 내고도 만약에 남아가지고 그걸 자본에 우리가 적립시켜줬다. 그럴 때는 아까는 바로 주식 자본거래로부터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을 줄이고 감자 차익. 물론 감자 차손은 자본의 조정이었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과 같이 기타. 늘리고 줄이고 기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익잉여금은 어떻죠? 그렇죠. 장사를 했다 이거지. 장사를 했으면 순이익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손익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자본잉여금은 무슨 거래? 자본거래였지. 근데 여기는 바로 손익거래로 이래 되죠. 그럼 이익을 냈다면 이익 속에서 일단 뭐가 되죠? 우리는 봤을 때 배당을 줘야 될 거다. 그럼 세금인 법인세를 내라. 배당과 법인세를 줘라 이거지.
지난번에 자본잉여금 할 때도 제가 이미 뭐가 됩니까? 앞쪽에 반복된 이야기지만 한번 복습하자 이거지. 그럼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상법 규정에 의하여. 상법 규정.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법에 의하여. 세 번째는 정관에 의하여. 정관에 의하여. 네 번째는 잘라도 남는 비처분. 다음에 넘어가는 거. 요 네 가지 이하여 우리가 자르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 바로 잉여금에 대한 구분이다. 이렇게 되죠. 맨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이 이익준비금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 말이야. 이건 무턱대고 막 자기들 멋대로 배당을 하느냐? 규정이 있다 이거지. 배당을 만약에 1000억 하겠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있어라. 100억을 하겠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있어라. 배당의 10분의 1. 그럼 영원히? 아니다 이거지. 총 자기 자본에 얼마에 도달할 때까지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자기 총 자본의 절반에 도달할 때까지는 법적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준비금이다 하는 말로 가지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타 법적 적립금이다 그러면 이건 법입니다. 이건 상법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상법에서는 상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특별법에 의하여 상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가장 우선 남바온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기타 법적은 뭐가 되죠?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일반법에 의하여 우리가 정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았을 때 넘버 2 법적이란 말이에요. 기업 합리화 적립금. 기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법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 이 두 가지는 뚜렷한 목적이고 반드시 외워줘요. 기업 합리화, 재무구조. 이건 법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은 회사의 임의다 이거죠. 임의란 말은 바로 자유롭게 정관이 정한다 그래가 임의란 말을 쓰죠. 임의란 말의 뜻은 바로 자유롭게 영어로 말하면 볼룬터리다 이런 말을 쓰죠. 자유롭게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래서 바로 VOL 또는 무브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알지만 자유라는 얘기가 나오죠. 볼룬터리 볼룬터리란 말의 뜻이 뭐가 되느냐? 임의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적극이냐 소극이냐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적극이냐 소극이냐 두 가지를 구분해요. 적극은 용도 변경을 절대 하면 안 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용도 변경 안 돼. 본래 목적 이외에는 절대 바꾸면 안 돼. 적극은. 근데 이거는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 차이점은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알아두면 절대 헷갈리지 않죠. 용도를 그 용도 이외에는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럼 이건 뭐냐? 적극이야. 용도를 바꿔도 돼. 소극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다. 신축 적립금. 신축 이외에는 그 돈을 쓰면 안 돼. 그게 적극이 되죠. 반면에 두 번째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무조건 돈을 가지고 있다. 사업 확장 적립금. 사업 확장 이외에 그 돈을 딴 데 쓰면 안 돼. 적극이 되죠. 반면에 그 다음에 감채. 감채는 사채를 주르겠다. 사채를 주르겠다. 사채 주른 이외에 그 돈을 쓰면 안 돼. 이 세 가지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세 가지를 외워줘라. 여기 기타 법적 적립금 두 가지 외우고 여기 세 가지 알아라 이거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극으로 보면 되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배당 평균을 갖다 배당을 평균적으로 주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배당 평균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이득을 놔더라 그럼 그거 왜 돼? 그럴 수 없죠. 나중에는 왜 되죠? 용도를 딴 쪽으로 돌려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느냐? 소극이다. 그럼 외우는 방법은 저는 거의 어디 외우느냐? 법적 적립금, 임의 적립금, 임의의 적극 소극 세 가지란 말이야. 요 두 가지 필히 외우세요. 요 세 가지 필히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소극이다. 이렇게 하고 외우면 절대 어디에 되느냐? 혼란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이제 충분히 요 이야기가 잉여금이 어디에 되느냐? 그리고 이제 잘라도 남더라. 이게 뭐죠? 그렇죠. 2월 잉여금. 2월 잉여금이라는 말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2월. 2는 바로 이사한다. 월은 다음 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자르고 만약에 회사가 결손이 났다. 결손에 대한 보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쭉 봤을 때 결손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역순서입니다. 2월 잉여금으로 막아라.
두 번째, 정관에 의한 뭐가 되죠? 임의적립금으로 막아라. 물론 적극 소극이 있지만 임의적립금으로 막아라. 임의적립금이 안 된다? 법적 적립금으로 막아라. 법적 적립금이 안 된다? 이익준비금으로 막아라. 역순서. 결손 보존은 반드시 역순서. 결손 보존에 대한 손해가 났을 때 결손금의 보존 순서는 여기 있는 잉여금의 역순서. 잉여금의 역순서. 잉여금을 갖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역순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결손금 보존 순서다.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되죠? 그렇죠. 임의적립금. 물론 2월 잉여금이 있으면 2월 잉여금. 두 번째 임의적립금. 세 번째 법적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리고 이제 자본잉여금. 아까 얘기했던 앞쪽에 자본잉여금. 이까지 우리가 역순서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전혀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자본에 대한 조정이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본의 조정이란 말은 뭐가 되죠? 그렇죠. 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되는 이야기가 뭐,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결손금 보전 순서가 나왔네요. 아까 제가 미리 먼저 했습니다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걸 차기월 또는 차기월 결손금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 결손금 보전 순서는 아까 바로 이해되죠? 그렇죠. 반대로 맨 먼저 이해되죠? 이거부터 4번, 3번, 2번, 1번 역순서로 우리가 막아준다. 앞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3번, 2번, 1번 그리고 이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런 식으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법적적립금, 임의적립금 그 다음 아까 말하던 뭐가 되죠? 그렇죠. 2월 잉여금 요게 역순서로 나가면 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결손이 났을 때 보존해주는 순서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걸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자본의 조정.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금 속에서 자본을 삐주는 효과. 자본이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삐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본의 조정이다. 그러죠? 그래서 자본 조정이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본을 차감하거나 자본을 가산하는 거. 그래 아까 말하던 뭐가 됩니까? 우리가 쭉 본다 그러면 자본 조정은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자본 조정은 일단은 자본금에 속하지 않아. 자본금 따로 있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자본잉여금. 자본거래로부터 생긴다 그랬죠? 자본잉여금 아니야. 다음에 예를 들냐? 세 번째는 이익을 갖다 우리 잘랐던 네 가지 이야기에 속하지도 않아. 여기도 속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를 들냐 그러면 바로 임시적으로 이게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자본을 갖다 예를 들냐 그러면 차감. 자, 자본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건 자본금을 차감하는 과정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부과하는 계정. 차금과 부과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을 우리가 봤다 거의 차감해주는 쪽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조정 속에 할인 발행 자금, 주식을 싸게 팔았다. 그럼 자본금을 삐줘야 되는 효과. 삐주는 효과가 바로 할인 발행 자금이다.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원래 법적으로 가지면 안 되죠.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자본의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차손이다. 아까 말했지만 주식을 사게. 예를 들어 손해를 보면 실제 발행보다도 더 비싸게 주고 자본을 줄인다. 그럴 때 감자차손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에 대하여 예를 들어 그러면 주식의 처분에 대한 손해였을 때 자본을 빼주지. 그 다음에 배당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당을 안 줬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 다섯 가지가 뭐가 되느냐? 자본의 조정 항목이며 자본을 차감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다섯 가지 꼭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우리는 자본의 차감, 자본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자본의 조정에 분류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즉 IS와 관계가 되며 자본을 빼주는 IS 손익계정이죠. 손익계정과 관계가 되며 아까 자본은 BS다 이러면 여기는 뭐냐? IS와 관련되며 자본을 빼주는 거. 자본금의 마이너스. IS와 관련이 되며 자본을 빼주는 역할. 아까 BS와 관련이 되며 자본을 빼주는 역할은 자본의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본의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는 IS와 관련되면 자본을 갖다가 빼주는 효과. 이걸 갖다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다.
그럼 바로 IS적인 자본의 마이너스를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 이제 우리가 본다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 두 번째 현금 흐름 회피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여러분 선물 스왑 옵션, 선물 스왑 옵션 이런 걸 파생상품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취급하다가 평가 손해가 났다.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죠. 해외 산업에 대한 환산차 대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바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며, 자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BS 요소에 의하여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추는 요인, 이걸 갖다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아까 자본의 조정은 바로 자본을 비주되 BS적 요소라면 IS 요소 이하여 자본이 늘든지 주는 거 세 가지. 요걸 갖다 여러분이 바로 자본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뭐 단원이 여기서 쭉 꺾이니까 다음 수익 비용인데, 수익 비용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까지 이야기를 드리되 또박또박 자본도 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뭐 원가 원리 회계이기 때문에 비전공 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제 강의를 앞부분 잘 들으시고, 중급 회계 쪽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손세정 회계사님이 강의하는 것은 좀 많이 속도 내며 수준 높은 쪽으로 가더라도 이런 기초를 여러분이 철저히 이해를 해주시며 비전공 학생들이 철저하게 마크를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고 중급도 따라가기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 스스로 공부 잘하는 거, 계속 자기가 이되느냐 노력하며 연구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되죠? 진행해 주는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리더는 선생님이 하지만 본인의 수업 양을 굉장히 공부, 노트 정리 이런 걸 잘해달라. 이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전 강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할 거고, 그런데 대신 여러분들은 기적을 위한 과외천국은 바로 스스로 공부의 양을 넓히며 정리를 잘하며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잠깐 시간 여백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며, 기초부이지만 또박또박 노트 정리를 잘 하셔서 중급 회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따라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